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수업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 졸린데 제가 하필 브레이크 타임 바로 직전에 나타나요. 최대한 빨리 알짜 정보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이즈, 네,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을만한 회사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좋은 경험들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거니까 믿으셔도 된다. 데이터라이즈는 지금 AI 시대에 그동안 초개인화라고 늘상 말해왔던 것들을 기술력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초개인화라고 하면 쉽게 결국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최적화된 메시지를 보내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기술로 구현했는지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사례와 함께. 실제 캠페인은 이렇게 그냥 육하 원칙을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실 건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지, 그걸 언제 보내지 이런 것들 고민하실 텐데 저런 것들을 AI 기술력으로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when, 언제 고객한테 메시지를 보내지라는 고민을 하실 때 실제 고객마다 최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나는 10시에 쇼핑해 이런 거 있으십니까? 메시지 받으면 나는 무조건 11시에 오는 메시지는 안 들어가고 10시에 들어오는 메시지만 반응할 거야 이렇게 쇼핑 활동을 하지 않으시죠? 실제로는 고객이 우리가 메시지로 후킹을 해서 들어온 것인지 올가닉하게 내가 의도를 갖고 들어오는 것인지는 데이터로 검증하기가 힘들고요.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메시지를 여러 시간대에 여러 번 발송해야 데이터적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데이터라이즈가 전체 고객에게 친구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방식들을 취해봤을 때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X축을 최근 방문 경과에 그거에 따라 메시지를 받고 구매 전환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가장 최근에 방문한 고객들이 가장 반응을 많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항상 말씀은 언제 보내야 되지? 그건 분명합니다. 고객이 사이트를 방문하고 이탈하자마자 네. 그리고 구매를 한 직후 관심을 가진 어떤 행동의 직후 재구매 주기가 도달한 그 직후에 보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별로 개인의 최적화된 시간을 찾으려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멀티암프 밴딧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보통 A/B 테스트를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쉽게는 하나의 캠페인에 대해서 그냥 아까 동일한 타겟팅 대상자에게 10시부터 12시까지 각 시간대별로 동등하게 나눠서 처음에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다 보면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통계 지표가 수집이 될 거고 실제로 10시에 고객들이 좀 더 방문율이 좋고 구매 전환율이 좋은데 그러면 10시에 좀 더 대상자를 더 많이 배분하는 형식을 멀티암프 밴딧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언제라는 것은 고객이 행동한 직후 혹은 같은 캠페인 안에서 시간대별로 분산 발송해서 최적화를 찾아내는 것 이게 초개인화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보낼지를 항상 고민하실 때는 당연히 우리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퍼널의 맨 마지막 단계로까지 활동을 했던 고객부터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쇼피파이 체크아웃의 그 기능에서도 개인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퍼널을 기준으로 하면 구매를 시도하고 이탈한 직후 그리고 상품을 좋아해하고 이탈한 직후 그리고 그것들이 반응이 다 좋으면 방문하고 이탈한 직후 이런 식으로 계속 고객을 더 터치한 포인트를 늘려나가시는 방식이 있고요. 지금의 이 화면처럼 고객을 방문 세그와 구매 세그로 모두 나눴을 때도 방문을 오랫동안 최근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오랫동안 하지 않은 사람 쪽으로 이제 점점 메시지 터치 포인트를 늘려나가시는 방식이 현실적인 오디언스 세팅 방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라이즈의 개인화 방식에서는 가장 강점이 되는 게 구매 가능성 점수와 구매 주기 이탈률이라는 겁니다. 저게 뭐냐면 고객은 사이트에 들어와서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검색을 하는 행위는 구매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 행동인지 아시나요? 옵션을 클릭하는 건 또 얼마나 강한 구매 의도를 가진 건지 알고 계신가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라이즈가 다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에 대해서 0점부터 100점까지 구매할 가능성 점수, 즉 퍼널의 마지막 주문서 단계까지 도달할 확률 값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따라 여러분들은 쉽게 60점 이상, 70점 이상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모수를 결정하시고 타겟팅 대상자 정한 다음 발송하실 수가 있는 거죠. 구매 주기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을 보시면 5명의 고객의 구매 주기들 지금 예시화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동안은 뭐 최근 14일 이내 한 번도 구매 안 한 고객한테 메시지 보내기 이런 식으로 세팅하셨을 텐데 실제로 고객마다 구매하는 주기는 다릅니다. 여기서 누가 이탈했다고 직감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데이터 분석도 필요해서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자주 구매하는 고객이 오랫동안, 최근성을 봤을 때 오랫동안 구매하지 않으면 이 고객은 이탈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런 고객에게 저렇게 한참 지나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이미 떠나가고 끝난 겁니다. 제가 항상 액션한 직후에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마다 구매 주기를 계산하고 그 구매 주기 기반으로 이탈률을 계산하는 게 데이터라이즈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오디언스를 세팅하실 수 있고 여기 오늘 참여해주신 뭐 포털이나 아트락스나 많이 이런 것들 너무 잘 쓰고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널입니다. 이제 어디로 보내야 하는 건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가장 저렴한 채널부터 확실하게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회원 고객을 기준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온사이트 돈 드나요? 안 듭니다. 온사이트로 먼저 고객을 회원가입이라도 시키고 체류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행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개인화해서 제공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고객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 채널 친구가 가장 효과적인 CRM 채널입니다. 거기서 친구톡과 알림톡으로 터치하는 방식을 취하고 최근 6월에 브랜드 메시지라고 해서 카카오톡 채널 친구는 아니지만 우리 회원 중에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한 회원에게 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저런 경우 다 문자나 이메일로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카카오가 브랜드 메시지라는 기능을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저런 기능들을 다 조합하면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고객에게 대다수 터치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왓입니다. 고객에게 무엇을 보내줄지를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혜택이 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쿠폰, 적립금, 상품 할인, 그리고 회원 등급에 따른 혜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혜택을 기반으로 무엇을 보내는 게 적합할지를 구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라이즈에서는 그런 쿠폰과 적립금 위주로 열심히 하시는 CRM 캠페인은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악화시킬 수 있다. 체리피커를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이렇게 상품별로 고객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찾은 다음 최적화된 메시지들을 발송해주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입니다. 네, 이렇게 1번부터 6개까지의 캐러셀 피드형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 밑에 근데 재미있게도 이거 실데이터는 아니고 예시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넣었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거는 저라는 사람에게 제가 사이트 활동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관심 점수가 높았던 겁니다. 구매할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근데 막상 보냈더니 클릭은 영 다르게 움직였어요. 첫 번째 카드를 많이 클릭하는 경우도 있고 5번째, 6번째 카드를 많이 클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대로라면 앞에 배치하는 걸 더 많이 클릭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게 보통 식품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도 열무김치 같은 것들은 앞에 두고 잘 클릭 안 하고요. 들기름 같은 건 저 뒤에 두면 그래도 많이 클릭하는 편이고 옷이나 예를 들어 침구류 같은 경우는 좀 화려한 스트라이프나 이런 것들은 관심이 높더라도 구매로 직결되거나 하는 확률이 좀 떨어지지만 좀 일반적이고 노멀한 패션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졌을 때 앞에 그 피드에다가 배치를 하면 더 클릭을 많이 하고 구매를 많이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데이터라이즈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이게 관심 점수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후 클릭 행동을 통해서 이 피드라고 하죠. 이 카드의 위치를 최적화해 주는 것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문구죠. 고객의 문구 항상 고민하시죠. 지금 일단 분명한 클로드가 제일 잘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AI 클로드를
활용하시길 적극 권유드리고요. 이게 지금 데이터라이즈가 그런 것들을 각 카테고리별로 다 제너레이션해서 고객들에게 제안도 하고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제가 예시를 빼먹었네요. 아까 잠깐 일본 예시로 설명을 해주실 때 312 장표도 보니까 소재에서 재구매율 95% 이런 형식의 문구가 표현되었을 때 조금 더 포모가 많이 잘 자극이 돼서 동일한 대상자에게 메시지를 쏘더라도 메시지 반응률이 훨씬 높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 같고 그 다음 결국 고객에게 얼마나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지도 고민하시죠. 항상 차단자 수가 늘어나는 게 고민이시잖아요. 참고로 제가 카카오 출신인데 카카오에 6년 전, 7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의 분석과 지금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한 고객에게 내가 메시지를 같은 날 얼마나 보냈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고객의 차단에 영향을 주는 건 그 고객이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고 있는 수 대비 그날 몇 개의 카카오톡 채널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제가 카카오톡 채널에 50개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10개가 월요일날 출근할 때 다다다다 메시지가 왔어요. 그럼 제가 그냥 다 일괄 차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하루에 메시지를 진짜 많아야 한 2개 정도 보내고 되도록이면 하나씩 보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증명된 건 동보로 보내는 것보다 개인화로 보내는 것. 그러니까 전체 고객에게 보내더라도 하다못해 이름이라도 개인화시켜서 보내는 게 차단율이 낮다라는 거는 현재 브랜드 메시지나 저희 친구톡 같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단율을 낮추려면 하루에 고객에게 많아야 하나에서 2개를 한 채널로 보내려고 하시고 그 다음 되도록이면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시는 게 차단율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 네, 이겁니다. 네, 그리고 CRM의 효과에 대해서는 자명하게도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 2023년 총 매출의 구간이 40억 이상의 고객들 같은 경우는 실제 CRM 사용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적인 그 일평균 매출액이 높아지는 패턴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게 원인과 결과는 아니겠죠. 상관관계에 가까운 결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저렇게 매출액이 높은 고객들 같은 경우는 유입 트래픽이 활발하게 발생했을 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야기한 틱톡 같은 곳에서 활발한 유입 마케팅을 진행을 하실 때 CRM을 병행해서 갖추시는 케이스들이 많고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매출액의 상승률이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라이즈는 이제 본격적으로 1년 동안 계속 일본 시장을 두드리고 있었고 저희 고객사 600개 이상 중에서 현재 20개 정도 저희 고객사인데요. 그 일본에 진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셨겠죠. 온라인 침투율 10% 그만큼 아직 잠재력이 크다라는 의미일 수 있는데 온라인 쇼핑 경험은 전국민 상대로 조사해봤더니 무려 73%입니다. 즉 많은 업체들, 머셔트들이 이커머스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고객의 구매 성숙도는 높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쇼피파이의 성장, 앞서 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쇼피파이에서의 일본 모래 개설수 그리고 무엇보다 북미와 달리 한국과 똑같이 일본에서 아주 강력한 CRM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라인입니다. 그래서 라인이 월 방문자 수 9천만에 달하는 상당히 큰 플랫폼으로서 독보적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라이즈는 이제 7월에 카카오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카카오가 터치했던 부분을 라인과 연동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기능을 오픈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크로스보더로 일본에 진출하려고 하실 때 기본적인 밸류 체인을 다 고민하시잖아요. 어디에다가 사이트를 개설하지? 그리고 그 사이트는 누가 운영해주고 잘 관리하지? 그리고 그거의 실제 상품 물류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마케팅은 어떻게 하지? CRM은 어떻게 하지? 오늘 이 모든 밸류 체인들을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오늘
이 파트너 분들 모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노하우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